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캘리그라퍼 손끝입니다. 오늘은 퇴근 후 손글씨 레슨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직선체 만나보기를 한번 가볍게 따라 쓰면서 여러분들께 소소한 꿀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우선 직선체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 책에다가 꼼꼼히 잘 담아두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직선체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영상은 가볍게 보시면서 따라쓰기와 보고쓰기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글씨체를 가지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퇴근 후 손글씨를 가지고 글씨 연습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글씨체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여유있게 갖고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직선체 만나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선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선체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뭔가 제 성격에 조금 맞는 글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이제 이런 직선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속도감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글씨체입니다. 약간 뭐랄까,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스타일이긴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곡선체보다는 직선체를 조금은 사실 더 선호합니다. 근데 직선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각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특히 따라쓰기를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.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제 막 각도기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각도가 맞는지 막 몇 도인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곡선체보다도 어쩌면 더 따라쓰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필로 먼저 따라쓰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A4 용지나 노트에다가 보고쓰기를 해보고 그리고 각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쓰시다 보면은 좀 어려운 글씨체가 딱 나타날 거예요. 특히 리을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십니다. 리을자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획을 나눠서 쓴다든지 천천히 쓰셔도 상관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2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글씨를 쓰는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글씨 쓰실 때 보세요. 같은 힘으로 이렇게 미는 거랑 자, 속도감을 주는 거랑 여기 끝선이 모양이 달라집니다. 앞전에 쓴 글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힘으로 천천히 밀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. 글씨를 쓰는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 써주게 되면은 소리부터 물론 다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끝에 라인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리 세로 획 쓰실 때는 어떤 걸 연상하시면 좋냐면요, 비 내리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하단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음과 모음 사이가 너무 붙지 않도록 글씨를 써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리을자라는 글자가요, 사실 다른 자음들에 비해서,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조금 글씨의 키가 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다다다다닥 붙는 듯한 느낌으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이제 리을자 같은 거 쓰라고 하면 막 이렇게 좁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좁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. 항상 하나, 둘, 셋 이렇게 나눠도 되고,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숫자 3 쓰시고 마지막 획 직선으로 우상향으로 각도를 맞춰서 써주세요. 뭐 이것도 물론 방법이긴 합니다. 근데 약간 요거는 최후의 방법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, 사실.
글 같은 거 쓸 때 조심해야 돼요. 이런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이런 공간 같은 게 조금 중요합니다. 너무 막 달라붙지 않게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써주시는 게 좋아요. 단어 쓰기 할 때 이제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팁 같은 건데요. 우리가 이제 각도에 맞춰가지고 글씨를 쓰는 게 좋다 보니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써놓고 쓰시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의자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합니다. 왜냐면 이응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획도 있고 이렇게 세로획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연상을 하면서 좀 글씨를 쓰는 거예요. 그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. 내가 앞에 있는 글자만 각도를 잘 맞춰놔도 뒤에 있는 글자는 그 글자를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글씨를 쓰면 돼요.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씨의 각도가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궁금하면은 펜을 준비하신 다음에 연장선을 다 그어보면 됩니다. 세로획, 그 다음에 가로획. 그래서 각도가 맞나 안 맞나를 한 번씩 확인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딱 글씨를 써놓고 나서 내가 쓴 글씨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는 거예요. 세로획. 근데 얘는 정확히 일자로 내려가고 있어요. 그럼 내가 미음자를 쓸 때만큼만이라도 좀 더 대각선으로 첫 번째 획을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가로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가로획 같은 경우에도 연장선을 딱 그어보다가 갑자기 어느 거 하나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 각도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써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각도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 쓰기를 하고 보고 쓰기를 하면서 내가 쓰는 글씨의 각도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아요. 특히 잘 안 되는 글자들은 계속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미음이 안 써지시는 분들은 비읍도 잘 안 써지고, 약간 시옷이 안 써지는 사람들은 뭐 지읒도 안 써지고 치읒도 안 써지고, 약간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그 글자에 대한 각도가 안 맞는 게 어떤 게 있나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. 왜냐면은 이 직선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글씨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직선체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복잡하다 보면은 좀 커 보이는 글자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저마다의 키가 다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받침이 있으면은 당연히 키가 조금 커 보일 수밖에 없고, 받침이 없는 단순한 뭐 이라던가 으라던가 이런 글자들은 조금 키가 작게 보일 수도 있겠죠.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글자들이 들어왔을 때 막 너무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좁게 붙여가지고 쓸 필요는 없어요. 항상 자음과 모음 사이의 공간, 받침에서도 이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글자를 너무 이렇게 좁게 붙여 쓰지 마시고 항상 이런 공간에 유의해가지고 글씨를 쓰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예요.